지난 8일과 13일 한수원에커가 또다시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번에는 원전 자료뿐 아니라 국방부 관련 자료도 공개했는데요. 네, 계속 원전 관련 자료가 공개되면서 원전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서균열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번에 공개된 도면 어떤 것들이었는지 궁금한데요. 간략하게 먼저 네. 소개해 주시죠. 일단 특징이 있다고 하면은 작년 그리고 올해 초에 비해서는 비교적 초점을 맞춘, 예를 들면은 하늘 오리코기 또는 월성 1호기 또는 신하늘처럼 이렇게 정선을 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마치 많은 자료를 갖고 있다고 선전하는 것처럼 주요한 부위 또는 숫자들을 감추고 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죠. 점이 이전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많은 곳에서 우려를 드러내니까 한수원이 이번에도 공개된 문서가 일반 문서 수준이다. 그래서 네. 원전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걱정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믿어도 될까요? 맞습니다. 물론 한수원이 최종 관리자이기 때문에요. 예. 그렇지만은 중요한 거는 거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배관 또는 계전 도면 그리고 숫자 물론 뿌옇게 가려지긴 했지만 그리고 이런 부분 어떤 거는 내부 자료 올해 5월달 자료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언제까지나 안전에 상관없다. 물론 그렇습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 원전이 서지 않을 것이고 우리 수출 전선에 구름이 끼지는 않겠습니다만 문제는 왜 아직도 이거를 단절하지 못하느냐. 작년 12월에 그렇게 국민과 약속을 했고 이번 올해도 약속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한수원은 걱정 없다. 안전에 관련이 없다. 근데 이렇게 하다가 자꾸 이 집단은 점점 더 강도 높은 자료를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소위 이것도 일종의 경기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주도권을 이제는 한수원이 더 이상 국정원이나 또는 대테러, 사이버 테러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맡기지 말고 스스로 자구책을 찾아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한수원이 스스로 자구책을 찾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네. 주셨습니다만 또 이번에 더불어 말씀을 드리면 원전 내부 문서뿐 아니라 국방부의 내부 문서까지 유출되어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정부를 자극하고 있는 게 좀 원전과는 무관한 다른 목적이 있지 않겠냐 이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정부로서도 더 이상 이게 북한 소행이다, 또 어디 소행 이렇게 단정 짓지 말고요. 아직은 열어놓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직은 사건이라는 게 미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이버 테러가 됐건 아니면 일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이러한 자료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동안에 모아놨다가 사이버하고 전혀 상관없이 이렇게 사실은 전자적으로 변환을 해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더 이상 이제 사이버 테러라고만 단정 짓지 말고 북한이라고만 단정 짓지 말고 그야말로 제가 YTN에서도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성동격서 동쪽에서 소리를 요란하게 나는데 결국 공격은 서쪽에서 할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거는 이게 전철일 수도 있고요. 국가기관 뭔가 다른 시설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느낌이 드는 이유는 이제는 원전이 아니고 국방부까지 그 다음에는 뭐겠습니까? 국가기관 시설일 수도 있습니다. 고속 전철일 수도 있고 여기에까지 이제 우리가 관심의 폭을 늘리고 사실은 조심조심 또 조심이겠죠. 그래서 이건 더 이상 한손만의 또는 어떤 일부 국방부만의 문제를 넘어선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합동수사단은 북한이 그랬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온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런 사건들이 그냥 애들 장난으로 보이진 않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집단이 이렇게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당시에도 북한이라고 속단하지 말자. 그리고 일이 있을 때마다 북한을 탓하면은 그게 맞겠느냐. 이제 국민도 실상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늘 드렸던 말씀이 이게 어찌 보면은 사회 불안은 벌써 달성을 했습니다. 작년 성탄절 전야 다 우리 국민들 다 반납하셨지 않습니까? 이거도 못 가지고 공적 때문에. 그래서 왜 그럼 이들이 계속할까? 이제 그렇다면 이런 산업전 양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원전이 그리고 국가기관 시설을 이 정도밖에 관리를 못하는 나라에 예를 들어서 원전 수출할 때 또는 다른 중요한 시설 또는 장비를 수출할 때 아마 우리 국위 또는 적어도 이런 보안 시설 또는 이거를 아마 폄하하려고 하는 그런 산업 전쟁 양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예. 네, 확정되지 않은 만큼 어떤 추측 같은 거 좀 자제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네네. 이러한 북한의 소행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교란책에다 전술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까지 열어둬야 한다는 말씀을 앞서 그렇습니다. 주셨습니다만, 네, 2009년 디도스 공격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일어난 해킹 뭐 거의 북한 소행으로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추측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무엇보다 그렇습니다. 해킹은 좀 막아야겠습니다. 막을 수 있는 대책 네네. 없겠습니까? 글쎄요. 지금 이거는요. 해킹이나 사이버 테러 쪽만 하지 말고 왜 이 집단이 아직도 이런 폭로를 멈추지 않을까? 거기에도 초점 맞아야 될 겁니다. 아마도 우리 대응하는 자세가 좀 더 심각하고 그리고 안위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심각하게 대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은 아마 그쪽도 풀이 꺾일 것 같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한수는 그때마다 산업부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괜찮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쪽에서는 좀 더 강도를 높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는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소위 수습책을 바꿔서 적어도 이제 집단이 다음에 이런 악성 소스가 됐건 또는 자료가 됐건 도면을 더 이상 퍼뜨릴 명분이 없어지게 하는 그런 정책을 쓰지 않으면은 이런 도발적인 행위는 계속되리라고 보고 계속 우리는 신경 쓸 수밖에 없고 우리 국민께서도 정부도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실 이번 여름도 걱정 속에 보낼 수도 있겠다는 그런 좀 불안한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렇게 정부, 국방부 다 이렇게 뚫린다고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데 일반 국민들도 많이 걱정이 되거든요. 우리 정보가 다 나가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네네. 일상생활에서 국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안보 보안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이게 사이버 테러 양상이 보여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할 것이고 아주 쉬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방화벽 또는 소위 그때마다 갱신해주는 이런 노력 그리고 암호 바꾸는 노력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전자서신이라도 이름 바꿔가는 만큼 사실은 이 정보가 새나갈 수 있는 경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한손 경우만 아니고 일반 개인 저를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조금만 더 거기에 신경 써주신다면 아마 이런 거는 더 이상 발붙일 틈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이버 보안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의식도 좀 제대로 갖춰줘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서균열 교수님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